막장 아니고 최박장. 박장. 예. 왜냐? 기사를 박장대소하며 웃으면서 듣는다. 그렇죠. 최고로 박장대소할 기사. 자, 같은 기사도 이렇게 풀어주면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아, 자, 첫 번째 평창 올림픽에 남긴 것 언제? 저희 소개 안 했는데. 네. 안 했어요? 그럼요. 아, 그랬어요? 최박장으로만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당황하셨어? 이게 이제 정지하지 못한 사람이 이래요. 아, 내가 일부러 띄워주려고 안 하는 척했지. 그렇죠. 저의 실수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빨개졌어요.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는 예. 최영일입니다. 예,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기자입니다. 예, 취재하는 장윤선 기자입니다. 네. 박연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연미 기자님이 늘 네. 제일 일찍 오셔갖고 네. 그 프런트에 앉았고 공부를 막 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박연미 기자 앉았고 공부하는데 싹 지갑을 들고 튀었지. 소매치기인 것처럼. 절도네. 경찰에 절도? 신고할 그랬더니 뻔. 그러고 웃더라고. 어, 제가 달리기 좀 집에서- 하거든요. 예? 달리기 좀 하거든요. 예. 아니 이름이 네. 잘못 부르면 영미가 되시기 때문에 아, 네. 연미. 그러니까요. 네. 제가 확 떴다는 거죠. 네. 최근 아, 2주 사이에. 그래요? 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오늘 이제 이 세 분을 오늘 월요일 프로 마지막으로 봐요. 제가 이번 주까지밖에 못 하니까. 아, 왜, 정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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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인 사정이 있는 거죠. 네. 그 외요는 일본 왜? 단위예요. 몸값 띄우려고 괜히 그러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절대 배제하지 네.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면 계시다의 한 표. 예. 자, 평창 올림픽에 남긴 것 네. 누구 거죠 이거? 아, 최영일 제 겁니다. 평론가님. 이건 이제 예. 사회 문화 아, 영역이 아쉬워요. 있는. 예. 이게 지금 네. 오늘도 전 지난 밤새 SNS가 너무 재밌어서 네. 어제 폐회식도 그렇고 또 외교 올림픽도 그렇고 네. 너무 볼거리, 생각할 거리 또 남은 정말 과제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까지는 적어도 국민들이 예. 이 평창 아리를 계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미도 계속 귀에 들리고요. 네. 그래서 연미가 네.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동계 스포츠가 겨울 스포츠가 사람들 뇌리에 오래 남은 게 네. 그 흑수저 스토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스토리가 느낌이. 중요해요. 스토리. 스토리텔링이 있는 맞습니다. 그 장면은 늘 네. 오랫동안 네. 기억이 네.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저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이번에는 깨알 축전이 돋보였는데요. 모든 선수들에게 깨알 축전을 네, 보냈고 SNS로 디테일이 계속. 그래서 어제 폐회식 즈음에서 이제 또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왔는데 자 노선영 선수의 눈물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반향이 커요. 예. 또 김보름 선수 은메달 땄을 때는 또 축하했거든요. 네. 예, 잘 버텨냈다. 예, 예.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그렇죠.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큰 됐다. 경험이 됐을 네. 거다. 그래서 어른 싸움에 우리 그 20대 그러니까요. 청춘들이 가뜩이나 힘이 든데 그분들이 희생당하는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도 이제 여기서 김보름 네. 양을 막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어른들 네, 싸움인데 네, 왜 네. 부안해동이 갖고 그렇게 못된 걸 배웠냐. 근데 그거 우리 댓글도 안 좋게 달렸어요. 그래서 네. 김보름 양을 막 그 혹독하게 비난했던 거 우리도 제가 선수 그때는 사과하고. 과도했던 점이 있죠. 예. 그런데 네. 이걸 또 이 뭐 때문에 열받아. 네. 뭐 국민청원 일어났는데 이제 53만 명 최대 빠른 수 다수의 댓글이 달렸던 것도 사실이고. 국대 자격 박탈하자. 네네. 아. 네, 그런데 좀 이게 지금은 과한 기류는 좀 내용이죠. 넘어가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을 이렇게 만든 조직은 누구인가? 맞아요. 그 저는 책임자는 사람도 그게 누구인가? 숨어버렸어요. 문제라고 네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개파가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직 개파는 정치하면 내용에 저를 가르치면서요. 전 무개파예요. 그래서 스포츠계는 개파 아니고 파벌이라고 파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파벌이 됐든 개파가 됐든 이게 뭐 우리끼리 이런 걸 만들어서 예. 주변 사람들 힘들게 따시키고. 만들고 따시키고 이게 학교 예. 직장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운동에서 인성 얘기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늘 막 그 돈이면 다 되고 경쟁 사회에서 경쟁이 이기는 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랬는데 인성 그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맞아요. 굉장히 공정성. 주목을 하고 그리고 먼저 사람 인본주의 이런 네. 게 처음 빛나는 네네.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너무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성적을 뒤로 세는 게 빠른 사람들. 그렇죠. 흑수저. 예? 야, 전형적인 김보름이 도사님으로 이어질 줄이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야, 이 제가 보기엔 사회학자가 깔때기론을 하나 그러니까요. 만들어야 돼요. 아니, 모든 걸 이렇게 자기 전교 걸로 문과 그러니까요. 153명 중에 149등 해본 적 있어요? 아, 그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수치까지 공개를 하시네요. 아, 그럼요. 그 어려운 일 해내셨으면 인정. 인정. 아니 이거를 152명인가 꼴찌를 한번 하려고 백지를 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백지 못 내잖아요. 한 명만 허용이 돼.
밴드부 강경남. 아니 밴드부 밴드부 강경남은 강경남. 무슨 죄예요? 지금 실명 공개되고. 이 친구 성공해갖고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만나세요? 그러면 연락을 듣고 있죠. 근데 지금 등수를 듣고 나니까 좀 충격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 등수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상파 방송 진행자를 하는 분은 봉도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149등인가 148등 밑에 3명을 영원히 못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막 미투 사실은 나도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번에 컬링만 하더라도 컬링 이게 최고였죠. 그 부모님 도와서 네. 마늘 농사 막 이런 거 짓던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우연히 기회가 돼서 친구들 막 동생들 네. 해가지고 팀킴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봤더니 그 부모님들이 농민의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댓글 보셨어요? 예. 의성 군청에서 10년간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 맞아요. 오로지 F모 회사에서 네. 도와줬다. 그 그러니까. F모 회사의 또 대표가 네. 우리 외대 출신이에요. 동문. 아이고. 잘했습니다 회장님. 야, 결국은 연구주의잖아요. 이렇게 또 깔때기로 결국은 저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연을 탓하는 척하시고 학연을 강조하시네요. 얘기만 하면 약간 저기 개미지옥 같은 느낌. 자꾸 들어올 말려. 때는 계속 마음대로 빨려 들어오는데 들어가는. 마음대로 나가지 제 않고. 새바닥이 개미 새바닥이. 개미 할기죠. 개미 할기.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보면 자랑스러워. 예, 정말 자랑스럽고요. 방과후 활동으로 한 거래요? 방과후 활동을 네.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재밌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놀 게 없어서. 놀 게 없어서. 네. 그리고 동네 동네 컬링장이 컬링장이 있어서 네.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우리 보면 방과후 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 개학인데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고. 꿈과 끼를 개발해라라고 교장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꿈과 어떻게? 끼를 하면서 영어 수학을 해라.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꿈을 예. 영어로 꿔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을 풀면서 예. 거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각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종다기한 기량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데 이 꿈과 끼를 할 때가 없어요. 학원만 다녀야 되고 그리고 방과후 학교도 좀 다양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컬링이 던지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좀 맞아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컬링뿐만 아니고 이 또 하나 이승호 선수 잊으면 안 돼요. 스노보드. 그러니까 설상 종목에서 최초의 네, 메달인데 맞아요. 네. 은메달. 은메달. 그런데 이 배추밭에서 스노보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배추보이. 아버지가 울면서 찌찌뽕. 왜 스키장을 못 보내주니까 네, 집에 그렇죠. 배추밭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네. 스노보드 연습을 시작해서 배추보이가 된 거라 마늘과 배추 올림픽이 됐어요. 이 수호랑과 반다비가 예. 이 웅녀 신화, 그러니까. 이 당군 신화에는 마늘과 쑥이 예, 있었다면 마늘과 평창 신화에는 마늘과 배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역시. 됐는데 이 흑수저 스토리도 국민들의 가슴을 이제 파고듭니다. 근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로 돌아가면 역대 최다 메달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적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8484 목표였는데 깨졌어요. 아니 그리고 몇 등인지 네. 지금 우리 종합 뭐, 성적 몇 등인지 종합 순위 잘 7인데 칠위. 7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잘 기억 못해요 네네. 사람들이 그거.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 순위가 중요했거든요. 몇 등 했다, 날마다 몇 개 땄다, 중계했잖아요, 금메달 몇 날마다. 개다. 그래서 이런 그 거는 위를 안 선양했다. 떴어요. 굉장히 순위가 많이 중요할 땐 바뀌었어요. 영미가 안 뜨고 순위가 떴어요. 맞아요. 맞아요. 순위가 떴어. 이거 괜찮다. 이거 오늘 제가 써먹어야 되겠네요. 영미가 아니고 영미가 예전엔 아니고 순위가 떴잖아요. 떴다고. 이번엔 맞아요. 영미가 떴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 판 잘 놀았다. 진짜 그리고 저는 알차게. 지난 밤 사이에 눈이 침침한 게 주로 외신을 봤어요. 네. SNS 이 누리꾼들 댓글도 빵빵 이거 외국 터지지만 깔때기야? 아니 힘들게 요즘은 자동 번역기가 있으니까 CNN, 뉴욕 타임스, 예. 뭐 BBC 힘들게 보는데 극찬 일색이에요. 전 이 세계의 반응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여야가 싸우고 뭐 김영철이 오는 게 옳으네 그러네 난리가 났는데 통일대교에서 농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올림픽이잖아요. 어제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멋진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평창도 극찬했지만 남북 단일팀의 네. 이제 공동 입장부터 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올림픽의 본연의 정신을 구현했던 역대 최고급 올림픽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외신도 미사일을 그래요. 쏜다, 핵을 쏜다, 네네. 막 전쟁 불안 때문에 불안불안하던 네. 그 지역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이거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어 이랬는데 네. 대성황리에 치러졌고 이 폐회식은 아주 멋진 파티로 이제 네. 끝이 났죠. 근데 그 자리에
이방카 이제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보좌관대로 와서 엑소하고 사진 찍고 CL 만나고 너무 기쁘다. 인크레더블 이러고 이제 갔어요. 오늘 아침에 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 북한 김영철이 떡 와서 네. 그렇죠. 박수 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우리 그 애국가가 이제 제창되면서 이 태극기 올라갈 때 다 예를 표했습니다. 이게 개막식 때도 그랬고 폐막식 때도 그랬고. 그럼 이건 뭐 최고의 올림픽으로 네. 손꼽아도 손색이 없으리라 보고요. 평창 올림픽 한 다음에 지금 그 카페 커피숍 이런 데 가면 더블샷이 유행한대잖아요. 아, 더블샷. 한국을 지칭할 때 인크레더블. 잉크레더. 어이쿠. 어이쿠. 아니 저는 일요일 날 뭐 저 일할 게 있어가지고 커피숍에 있었는데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커피숍 안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막 엄마들 뭐 이렇게 등산 갔다 온 아저씨들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전부 그걸 영상을 보고 그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응원하고 막 아침에 이래서 컬링 경기 할 때 가셨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저는 이제 이게 촛불 혁명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누구 특정인을 하나를 막 그 이렇게 스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들. 다 그렇죠. 스타였던 그렇죠. 혁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평창 올림픽도 똑같은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뛰어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네. 예, 이런 가치가 저는 공동체가 정말 다시 살아난 이게 살아나는 진짜 거예요. 보수의 가치인데. 아, 보수의 가치예요. 이게 진짜 네. 보수의 맞아요. 가치거든요. 정말 좋은 가치는 보수 진보가 서로 차용을 하면서 써줘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지 사회가 하나의 사회로 경쟁을 하면서 가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자, 허예웅님, 장윤성 기자님 좋아합니다. 너무 똑똑해요. 아닌데. 친척이시죠? 아, 자,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이슈. 네. 이번 올림픽 가장 큰 이슈는 북한이 2번이나 방남단 보냈다는 그렇습니다. 것. 그런데 그 워싱턴 AP 통신에서 그 얘기를 했던데요. 이번에 왔던 분이 누구죠? 김영철인가요? 네. 네. 지금 와 있죠. 와 있죠. 내일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왔고 김여정은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 그렇죠. 김영철에 대해서 AP 통신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말 북한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실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전부장, 통일전선부장을 하기 전에는 총정찰국장, 그러니까 네.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북한이 한 사람이 참 여러 가지를 그렇죠. 맡고 있는 특한 국정원장이면서 나라입니다. 통일부 그러니까 장관.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어찌 보면 봉건 시대의 군주국가 스타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그런데- 사람이 여러 개를 맡지? 그런데 이 이해가 안 사람들 되잖아요. 특징이 이 분야에 보통 30년, 40년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완전한 말씀. 전문가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바로 30년을 했습니다. 뭘 30년을 했냐? 대남 관계를. 대남 관계.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역사를 쫙 아는 거. 우리는 뭐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관료는 바뀌지 않지만,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30년씩 하니까 막 30년 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모르는 얘기인데. 때 뭐 했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박성철이 예. 왔는데 네. 박성철이 6.25 전쟁 때 예. 15사단장이면서 이 남침의 최선봉장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성 상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대남 관계를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와야 된다. 물론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는 통일대교에서 장제원 의원이 막 땅바닥에 드러눕기도 하고 막 밤샘 농성도 하고 물론 16시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천안함 책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 이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 민간과 그다음에 군이 합동 조사를 했을 때 그것이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은 맞지만 이것이 당시에 북한의 총정찰국의 소행이다. 그리고 이것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김영철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배우로만 지목이 그렇죠. 됐어. 배우로만 지목이 됐고 구체적으로 조사 보고서에서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지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천안함 유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 입장에서 김영철 말고 다른 사람이 최룡해나 이런 정치인들이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정치권 내부의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누가 오느냐보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보다 북한과 대화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관점으로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엄밀히 따지면 지금 북한 사람들 와갖고 만난 분들 있잖아요. 네.
접촉 회신이죠. 예.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다 위반이죠. 우리도 보면서 뭐 그 북한 응원단 보고 잘생겼어요. 그럼 찬양 고무예요. 그렇죠. 다 그 TV 보고 있어도 네. 이 북한 사람들이 온 걸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을 위반하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예.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 이거 지금 다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느냐보다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의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말문을 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갈 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30년 전 역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91년도에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쓰고요. 남북이 공동으로 무슨 선언을 하냐면 비핵화 선언을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렇죠. 그죠. 그렇죠.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이었고 그때는 김일성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 북한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 치자면 할아버지 때부터 한반도, 조선반 거기는 이제 조선반도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는 유훈이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91년 정신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핵과 미사일 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할 용의가 있고 갈 때 적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모종의 조치. 저는 북한이 이번에 그러니까 실제로 실력 있는 그리고 이 사람 오리지널 군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사회담의 책임도 갖고 있어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그 다음서부터 나갈 그다음 수가 있는 단계가 거거든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라토리움은 동결이죠. 동결.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NPT 조약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남북 뭐 정상회담이 됐든 그리고 민간 교류 뭐 이런 거 어떻게 투 트랙으로 동시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북 협상을 통해서 이산 가족 문제, 그다음에 남북 경협의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철도 도로 협력의 문제, 뭐 수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협을 하면 이명박 정부 이전에 그러니까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 경협을 통해서 40조인가요? 굉장히 많은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거두거든요. 북한보다 우리가 5배 정도의 더 이득을 거둔 것으로 그렇죠. 보고서에 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래의 한국의 한반도의 지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지금 봐야지 여기서 뭐 이 사람이 왔네 어쩌네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진도가 겁니다. 훅훅 나가고 있어요. 예,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오늘 나가고 이미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한테 비핵화 얘기를 했어요. 자, 요구를 북미 했죠. 대화를 꼭 해라. 네. 지난 뭐 김여정 왔을 예. 땐 야당이 들고 일어난 게 왜 비핵화 얘기도 못 하느냐 그랬는데 2주 만에 기적이에요. 예. 김영철은 더 강경파라고 막 했는데 네. 강경파를 서울에 딱 데려다 놓고 자, 북미 대화를 빨리 조속히 재개하는데 비핵화 의제를 넣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공이 남아 있는데 네. 북한은 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의지만 남았어요. 근데 이방카가 미국도 이방카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틸러슨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열어놓고 그렇죠. 있죠. 네. 우리는 이번에 처음 대화가 이제 그 7년 만에 재개된 거지만 미국은 유엔 대사 리영호죠. 리영호를 통해서 뉴욕 라인이 계속 살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전 세계 최고의 최소한 2-3개의 라인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바로 거기서 대화가 진행되는 거죠. 이 오늘 이른 아침에 백악관발 속보가 나온 것은 자,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지켜볼 것 이렇게 그랬어요. 그럼 내일까지 분위기 좋게 비핵화 의제까지 북한이 받고 돌아가면 그다음은 미국의 의지만 남는데 예. 미국도 대화 의지는 이 사실은 탐색적 대화 차원에서 비핵화 논의 없이도 대화는 가능하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비핵화 의제를 안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미국도 대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데 딱 하나 남은 게 이 북한도 최소한의 체면이 예. 자, 지금까지 핵은 자위적 수단인데 네. 우리 핵무장 완성했는데 이걸 덜썩 모라토리엄 하는 게 좀 우스울 수 있잖아요. 내부 주민들에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 얻어야 되겠는데 그게 명분.
한미 군사 훈련 중단해 달라. 그렇죠. 이게 쌍중단. 중국의 예. 쌍중단하고 비슷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무르익었어요. 저는 네. 이게 2주만 17일 예. 만에 평창의 그렇습니다. 기적은 이거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예.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황은 녹록지는 않아요.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 쉽지 틀어져요. 않다. 예, 살얼음이. 언제든 이게 확 판이 뒤집혀질 수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미국 안에 강경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네오콘 세력은 부시의 네오콘 세력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배후에는 무기를 팔아먹어야 하는 군수업체가 군수산업자가 있는 거예요. 업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계속 무기 팔아야 되는데 여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네. 지금 당황스러운 게 미국의 무기업자도 당황스럽지만 한국의 냉전 세력도 당황스러운 내부 거거든요. 고객도 이 그렇죠. 얼음이 녹아버리면 지금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걱정이 될 텐데 통일로 가서 누우면 되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이 그 이를테면 G2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 두 강대국 정치에서 한국이 실종되지 않게 한국 정부가 굉장히 한반도 운전자론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반도 운전자로서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힘, 입장 이런 것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뭐라든 미국 강경파가 뭐라든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네 광고 듣고 해야 되겠죠. 이거 뭔가요? 자, 광고 듣고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최영일 평론가 장윤성 기자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윤성 기자님 네. 계속 푸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광고 그래서, 안내를 예. 장 기자님이. 아니 예. 그 PD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네오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워졌다. 사실은 국제 정세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남남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 냉전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가 평화 무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부가 좀 결속이 돼야 대외에도 힘이 생기거든요. 발언력도 커지고. 아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갈등 요소로 만들면 우리가 오히려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될 일도 안 되죠. 예, 될 일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보수 야당이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여기서 네. 오히려 더 필요한 평화 정책이 뭔지 이렇게 가야 본인들의 생존 전략에도 맞다.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계속 그 색깔론 뭐 주사파 뭡니까 뭐 종북 친북 이걸로 그 가면 유행 예. 지났어요. 철지났어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저는 이제 2000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014년 그 아시안 게임 때 그때 10월에 내려왔었죠. 김영철 왔었잖아요. 네. 갑자기. 예. 그럴 때 그 가장 보수적인 시모일보 사설에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배우로 지목되어 있지만 김영철을 환영해야 된다. 만나서 얘기해야 네, 된다. 맞아요. 그게 남북 관계의 복잡 미묘한 문제. 박영식이다. 예. 이런 사설을 내요. 맞아요. 근데 예. 지금은 마치 히틀러에 비유해갖고 아니 물론 나쁜 그 천안 폭침이나 이런 실질적 배우고 북한 우리하고 대치하는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강경파인 그렇죠. 거는 예. 명확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고 이명박 정부니까 되는 거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니까 반대한다면 이건 안 맞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대승적 관점에서 그럼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 군사 독재 민주정부 있었지만 다시 이명박 박근혜 있고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제 해방부터 해서 1948년에 남북이 단독 정부 수립하고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사적으로 전환점을 마련해서 내년에 상해 임정 100주년을 기념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년 대한민국의 3.1운동 네, 100주년이에요. 100주년이잖아요. 맞아요. 1919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찌 보자면 지금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네, 민족사적 대전환기. 그렇습니다. 예. 촌스러운 표현으로 그러니까 돈이 하자면 없으면요. 국사식으로. 아니 그래도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했는데 네. 돈이 없으면 그냥 그 텅 비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빚잔치 우려가 됐지만 네. 이걸 걷어낸 평창올림픽. 너무 잘했어요. 예. 그 얼마 남겼어요? 일단 결산은 아직 하긴 결산은 좀 이르죠. 그렇지, 그렇지. 어제 결산하긴 이르고 끝났으니까. 네. 일단은 마음이 급했네. 표가 많이 팔렸죠. 처음에 한 달 전 상황만 생각을 해보셔도 이거 뭐 되겠어? 맞아요.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흑수저 스토리가 있다고 아까 봉도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올림픽 자체가 흑수저 올림픽이었어요. 당초에. 그러니까 올림픽의 지역, 올림픽의 구조 자체가 예. 거 뭐 평창에서 되겠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모든 우려를 불식하고 심지어 적은 돈에 가성비 높게 아주 잘 해냈잖아요. 개폐막식도 아주 훌륭했죠. 예, 맞아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600억 원 가지고 600억 지금 원 가지고. 그 송승환 총감독이 그렇죠. 인터뷰 많이 예. 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는데 뭐 베이징 올림픽 때 생각해 보면 10분의 1. 베이징은 6천억. 그렇죠. 소치 때 8천억을 썼다는 것 밴딩머신 같아요. 같아요. 뭐 얘기만 하면 탁탁 튀어나와요. 아니 그래서 이 결산을 하면서 이제 그 브랜드들이 후원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였느냐 이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컬링팀. 네. 컬링팀이 이렇게까지 많이 그 인기를 끌기 전에도 그 한 스포츠 용품 업체 F사가 예. 그 한 6년 동안 10억 원을 지원을 그분은 왜 해왔다고. 외대를 나왔대 그 회장은? 이 회사가 근데 저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자사 로고를 그 부착한 그 위치가 아주 신의 한 수였어요. 이 무릎에다가 딱 컬링에서 스톤을 딱 던질 때 무릎을 굽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딱 전 세계가 그 무릎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딱 그 자사의 대표 로고를 새겨서 아주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예. 현재까지 뭐 돈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 네. 있잖아요. 그 안경이 개인적으로 작년에 대구 동성로 가서 맞췄다는데 이 안경이 완판이 F사. 됐어요. 그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의 그 안경테인데 야. 이게 완판이 되고 그 회사에서 그래서 김은정 선수 땡큐 이러면서 저희가 컬링팀 모든 여자 선수들에게 안경과 선글라스를 돌아가실 때까지 맞아. 협찬하겠다. 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럽다. 그거 외에도 그 중소 브랜드의 네, 대구에? 대구의 브랜드. 중소 오. 브랜드예요. 네. 그리고 지금 아예 창고가 텅 빈 상황에서 야. 완판. 그래서 김은정 효과 대단하다. 예. 그리고 아마 광고 뭐 그 영화화자 예. 이런 얘기가 쭉 나올 그렇죠, 것 그렇지. 같은데 스켈레톤의 그 윤성빈 선수를 예. 지원했던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랑 또 국내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윤성빈 선수는 당초에 우리가 뭐 썰매 종목에서 메달을 딸 거라고는 상상도 맞아요. 못했잖아요. 네. 근데 예전부터 근데 건강을 3, 4년 관리했- 전서부터 그 세계 그 1위였었는데 계속. 맞아요. 네. 랭킹은. 근데 그 전부터 이 보는 눈을 가지고 딱 찍어서 먹는 것도 대주고 뭐 아하. 썰매 구입비도 좀 보태주고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블에서 네. 로열티 줘야 돼요 이제. 아이언맨 광고해 주는. 기업의 그럼요.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데다 후원해야지 그 코어 스포츠 뭐 가성비가 공개 스포츠 재산 이런 데에 네. 돈 내는 거 가성비가 아닙니다.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그 F사도 컬링 지원했던 그 F사 주가가요. 그 개막식 당일에 한 85,000원 정도 하던 게 폐막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10,000원이 올랐어요. 95,000원. 그러니까 2주 동안 10%가 오른 거잖아요. 야. 주가 상승 효과도 굉장히 컸고 그 외에 좀 약간 좀 아쉬워하는 회사는 공식 후원사 그 북쪽 얼굴 있잖아요. 예. 북쪽 얼굴 우리 선수단들이 입고 다녔던 그 북쪽 얼굴 회사는 평창 패딩에 밀려서 그러니까 평창 패딩 OEM 방식으로 그 판매를 한 건데 이게 워낙 히트를 하다 보니까 엘모사였었죠 거기는. 그렇죠. 엘보사의 평창 패딩과 그분들은 뭐 평창 구속돼도 됐는데 그런 힌트까지 다 했지. 그랬는데 그 그러네요. 북쪽 얼굴은 그 우리가 공식 후원사인데 예. 그 이 와중에도 야 평창 패딩은 가성비도 좋고 이렇게 잘 만들어 파는데 거기 북쪽 비싸더라고. 얼굴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해서 네. 후원하고 약간 욕을 먹는 듯 네. 했지만 어찌 되었든 그 우리가 그 빙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여기 그 로고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그렇죠. 플레이가 예. 돼서 아주 효과를 봤다고 해요. 아이 그 북쪽 얼굴은요 이미 네. 한 7, 8년 전에 등골 예, 등골 브레이커. 등골 브레이커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청소년들이 보급이 안 됐죠. 입은 네. 친구들이었잖아요. 거의 교복이에요, 교복. 교복이에요 교복. 그래도 그 최근에 이제 그런 비판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 좀 있었어요. 아,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그 거기는 뭐 선방했다 이 정도인데 오히려 그 어떤 후원을 함으로써 약간 곤란해진 회사도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여자 팀추얼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그 네네. 특정 선수를 후원했던 브랜드가 그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네. 또 잘 극복해서 그렇죠. 후원 계약은 예. 이제 종료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찌 되었든 어린 또 선수니까 지켜봐야죠. 그러면 기회를 주고 이 회사에도 특별히 뭐 불이익이 가지는 않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러워요. 훈훈하게 마무리 져서 네. 정말 다행인데 그 이제 문제는 많은 도시에서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은 좀 하계올림픽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반납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맞아요. 파산되고 네. 도시가. 워낙 많이들.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후에 저는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박 2일 갔다 왔거든요. 다녀오셨어요? 네,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경기는 안 보시고 경기는 안 보고 이제 거기 지역에서 또 이제 선수단에 들어가 있는 후배들 응원하고 예, 오셨구나. 그 고기 사주려고 그랬는데 네. 안 와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다 먹었고 그 늘 이제 우리는 겨울 네. 때마다 이제 거기 그 알펜시아 스키장 네. 가거든요. 처음에는 직원들하고. 걱정이 많았어요. 네. 그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그렇죠, 시설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네. 하려고 할 거냐. 조립식이 많고 네. 그래서 맞아요. 그 평창은 향후 이 부채 문제 혹은 경제 운영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이 교통편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 1시간 진부까지 한 시간씩 반. 가는 맞아요. 네. 근데 끝내줘요. 그게 교통편이 좋아져서 그 소비자 후생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평창 지역에 숙박업소 숙박업체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당일치기가 아, 그렇게 맞아요. 많아서 그러니까 교통편이 그게 지나치게 걱정되더라고요. 좋다 보니 네. 당일치기 고객님들이 많아서 숙박업소들이 특수가 없었다 이렇게 무쌍짓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시너지가 날 거예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인프라가 좋아졌다는 그렇죠,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님이 몰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TV를 통해서 그 환경이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세련되게 예.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고려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소위 그 적자 올림픽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가보니까 네. 진부 다음에 강릉이거든요. 네. 진부 다음에 강릉 그 사이든 아니면 진부 전이든 용평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그래서 하나 정도 역을 역을 더 더. 해도 그래봐야 한 5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 하면서 강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네. 대책. 추가적인. 그러니까 KTX가 이게 급히 젖었대요. 아.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정윤회 최순실이 빼먹을 공로만 했지 그 기반 시설 조성하는데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급히 젖었어요. 안전은 괜찮은 겁니까? 아니 그런 건 다 잘했는데 신속하게 이제 이후 대책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 조금 배려가 좀 떨어졌는데 역 같은 게 하나 정도만 더 들어서도 네. 강원도 전체 경기를 살리는 데는 네. 도움이 될 거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도 이렇게 하고 오영식 사장님 네. 잘 들었죠 제 얘기? 이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뭐가 부족하고 뭘 더 하면 그렇죠, 좋겠다. 그렇죠. 예.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마 저변 시설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게 이번에 평창올림픽도 보면 진짜 이게 집단지성이 살아있는 예. 올림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후의 대책도 강원 최문순 지사도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던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다양한 스포츠들이 또 할 수 그럼요. 있잖아요. 네, 뭐 네. 공동으로. 그리고 네. 2020년 네. 아시안 게임이에요 네. 또 맞아요, 맞아요. 아시안 게임 동계인데 이미 최문선 지사가 얘기를 해놨잖아요. 네,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 누구였죠? 저기 김현정 같이 왔던? 장웅 IOC 위원. 예, 장웅 IOC 네, 위원장이라는 북측에. 네. 그 어디에 난 이름을 맨날 잊어먹어. 그 북측에 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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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식령 갔다 왔잖아요. 스키장. 또. 네, 우리 했어요. 갔다 왔죠. 아니 내가 만난 그 친구가 갔다 왔잖아요. 네. 기가 막히대요. 그래갖고 몇 가지만 좀 보완하면 예. 정말 세계 명물 될 것 같아요. 그런 인프라도 좋고요. 한 가지 세트로 하나 엮어가지고 네. 관광지대를 만들면 좋겠네요. 더 원산. 꼭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컬링장이 조성됨으로써 컬링팀이라는 게 조성이 되고 아까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에 예. 김은정 선수가 컬링할 사람 칠판에 이름 적어 했을 때 영미가 이름 쓰고 영미한테 뭘 갖다 주려고 했던 영미 동생이 재밌어 보이는데 들어가고 경희 영미 씨가 동생이 잡히고 내가 선영 해보니까 씨를 재밌던데 잡아오고. 선영아 해서 같이 영미 하자. 동생 친구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체육의 전반적인 저변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형 스포츠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동네에서 우리들끼리 배드민턴 치다가 나중에 국가대표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예, 되는데 그렇죠. 우린 그동안 딱 찍어서 엘리트 엘리트 스포츠 교육. 공부도 안 시키고 운동만 그렇죠. 해서 딱 메달 따게 하고 은퇴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형이죠.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의 주차장에서 뭐 아이폰 이런 게 구글 막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예. 우리는 대추밭 그렇지, 그렇지. 우린 창고가 마늘밭. 없어서 아이폰을 못 만든 만들어. 거예요 그동안. 아니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선수 이름은 벼랑에 기억나지 않는데 월드컵에서 최다골을 기록한 선수가 네. 6부리그가 7부리그서부터 네. 시작을 올라온. 네. 그러니까 네. 동네 조기 축구에서 하다가 그렇죠. 24살인가에 국대가 되고 그러니까
클럽이 잘 돼 있으니까. 네. 생활 스포츠가 잘 돼 네. 있으면 저변이 넓고 네.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도 네. 좋은 우리 거예요. 생활 속에서 네. 할 게 있잖아요. 생활 적폐 청산하고 그 자리에다 생활 스포츠 갖다 놓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컬링이 뜨면 또 다 컬링만 해요. 네. 어린이 그리고 컬링. 어린이 컬링 생길 거예요. 분명히 아니, 생길 아니, 거예요. 요새는 안 센터에. 그래요. 안 돼요? 요새는 안 그러고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본 어린이 꿈나무 세대, 네. 미래 세대. 네. 어제도 넥스트가 예. 저 주요 키워드였는데 예. 보면 이제 난 디제잉 할래 이런 예. 애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난 다양하게. 인면조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애도 인면조. 나오고 예. 저도 스포츠 플러스 여러 가지 네. 시너지가 날 텐데 예. 하지만 예. 센터에 생길 거예요. 센터에 저희 생긴다. 요새는 아니, 엄마들이기 생긴 거 때문에 좋아요. 알아요. 왜냐면 요즘 엄마들은 좀 다르구나. 쇼트랙 그 쇼트랙이죠. 네, 그 선수들이 그 저변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변 인구가 많아야지 거기서 네. 인재들이 네, 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다 어디 가면 다 피겨로 갔어. 맞아요. 이제 좀 있으면 컬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으면. 이렇게 유행이야. 아이들을 엄마나 부모들의 이 그 희망에 희생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거 맞아요. 보고 좀 맞아요. 반성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 예.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봅슬레이 4인승 은이 네. 굉장히 이제 이 아, 박수를 있죠. 받은 이유는 네. 뭐냐면 다 우리나라 엘리트 교육 중에 하나가 남자 선수들이 군면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메달에 목숨을 예. 건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들은 다 군필이었단 말이에요. 봅슬레이는 네. 아, 그러니까 더 큰 박수를 예. 받기도 네. 했어요. 그 예. 군부대가 이제 또 어딘지 그걸 조사했고 그 부대로만 막 갈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그런 유행은 괜찮다고. 자, 지금 정봉재 정치처 3부 최박장 최영일 박연미 장윤성 기자하고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희님 세 분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해줘서 참 좋아요. 저희도 이현희님이 들어줘서 참 좋아요. 예, 사랑 가득님 정봉재 정치처 정말 재밌고 유익합니다. 땡큐. 평창. 저는 자, 다음 피스 이슈. 코리아 할 줄 알았어요. 피스 코리아. 자, 그 피스코리아도 귀에 쟁쟁이 남아있죠. 네, 그럼요. 계속 이게 돼요. 자, 이시영 검찰 소환조사 장윤성 기자님. 네. 제가 어제 어느 한 자리에 갔더니 우리가 알고 보니 그 대통령을 뽑은 줄 알았더니 도둑놈을 뽑았더라. 이런 얘기를 비즈니스맨을 뽑았죠. 어느 네. 야, 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2011년에 상황인데요. 막 그런 얘기한 거 다 부자 맞았던 되세요. 거야. 부자 되세요. 막 이거에 빠져서 우리가 부자 될 줄 알았더니 네. 한 명만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선거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시영 네. 씨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16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2시에 예, 검찰을 나갔습니다. 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냐? 그러니까 핵심은 다스와 관련돼서 비자금 조성인데요. 그러니까 비자금에 여러 덩어리가 있다고 하고 그 제보자들에 따르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정호영 특검에 의해서 조사됐던 120억 이것은 이제 횡령죄로 하고 결론이 났고 그 직원의 횡령으로 결론이 났고 그리고 이제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됐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시영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이 있으니 그게 수표 100억이에요. 100억짜리 수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나스 제보자들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100억짜리 수표를 시사도 실제로 나왔어요 그게? 그럼요. 뭐 제가 안 나온 거 진행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그렇죠, 가요. 그렇죠. 아니 저희 그 진행하는 프로에서 네. 당시 김종백 씨 운전사하고 최동영 경리팀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감옥 가고 때문에 싶진 않죠? 네. 아 근데 감옥 갈까봐. 아 근데 이미 한 슬기로운 얘기거든요. 감방이에요. 이미 다 나온 얘기니까. 네. 아,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 수표 100억이 어디로 갔고 이 귀착점이 어디냐 이걸 검찰이 쫓고 있다고 했었는데 아마도 이 사건 관련해서 어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그밖에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이게 간 건지 안 간 건지 어디로 간 건지 조사가 됐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2013년 전후로 다스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죠. 이동형 부사장, 그러니까 사촌형인 건데요. 이 사람을 누르고 회사 경영의 어떤 실권을 차지하면서 다스 실소유주는 MB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전형적인 이를테면 우회상속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스를
아버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있다가 이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싱가포르로 가려고 했던 정황이거든요. 다스가. 그게 이제 정권 뺏길까봐. 그렇죠. 그리고 2011년에 슬금슬금 옮겨놓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실제로 세금이 조세가 면세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속세나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옮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언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느냐. 이제 이것이 관심이고 관전 포인트인데요. 예. 아마도 다음 주 초순이 되지 않겠냐. 3월 2말 5일에서 3초. 이 말은 지나갈 거고 3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6일은 피해야 될 텐데요. 왜요? 제 무슨 행사가 있거든요. 같이 그 동시 패션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러면 거예요. 묻히죠.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언론이 묻힙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제 감으로 볼 안 때는 묻혀요. 두 장면이 같이 그럼요. 나오죠. 아, 두 그렇지. 개의 사진이 같이 교차 나오죠. 편집하는 예. 거죠. 그때 그리고 죽은 자 네. 지금 죽을 자. 콘트라스트 효과 근데 극대화. 여기 구조에서 근데 지금 긴급 속보가 네. 들어온 게 네. 검찰이 MB 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네, 네.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김백준 씨가 이미 한 2, 3주 전에 예. 그 영포 빌딩에서 나온 증거 자료를 보고 예. 진술을 했다. 가족들에게 예.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다 끝났다. 아, MB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다 끝났다. 영포 빌딩에서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자료가. 그리고 지금 방금 일감 몰아주기 네. 아들 이시영 씨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 수법. 네. 그거 제가 한 두세 달 전서부터 지적을 했잖아요. 맞아요. 자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고 네. 자회사가 본회사를 먹는. 그렇죠. 왜냐하면 본회사는 차명 소유이기 때문에. 네. 껍데기니까. 그리고 네. 이런 게 이미 수시로 발생됐던 게 에버랜드서부터 시작됐죠. 그럼요. 삼성 네. 삼성한테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 일감 몰아주기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을 가장 호되게 꾸짖었던 게 바로 일감 몰아주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때 기획재정부 출입하면서 거의 날마다 썼던 기사가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못하게 하고 현대 이거 잘못했고 삼성 이거 잘못했고 정부에서 계속 꾸짖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나쁜 방식의 기업 상속의 형태로 꼬집었던 게 일감 몰아주기였는데 지금 본인 뒤에서 이렇게 네.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거 참 바람직하지 않죠. 정말 표리부동한 아니, 거죠. 그래서 아니, 그 바람직하지 당시에- 않죠. 표리부동 이런 표현으로는 안 맞는 거야. 참 나쁜 거죠. 예. 참 이렇게 하면 안 돼. 악마가 범죄죠.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었다. 이 정도쯤 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표면과 이면이 다른 게 네. 표면적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저도 그때 논평했던 기억이 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 네. CEO까지 했지만 예. 비오너 전문 경영인 출신이라 네. 오너 가문에 대한 이 일종의 복수심 같은 게 있다. 한이 있어요.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찌 보면 이 우리 사회에서 바로잡는 좋은 역동으로 작용하고 그때 있다라는 칭찬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받았어요. 알고 네. 보니 뒤로는 더 똑같은 그러니까. 더 독한 방식을 아니, 그러니까 구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 누구죠? 그 현대 사장이 누구죠? 정주영? 예, 정주현. 난 이름이 아, 창업주 창업주. 오너. 그분을 평생 모시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되고 싶었던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날 주장하잖아요. 독재자, 정권을 잡는 마지막 꿈, 목표는 재벌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나왔죠. 그리고 현대에도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제보자 2명 저희가 이제 취재를 쭉 해보면 더 많은 재벌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 더 그럼요. 혹은 아니,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요. 전 네. 2011년에 구속될 때 BBK 때문에 구속된 줄 알잖아요, 다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SK를 추적했거든요. SK 얘기 나올 거라 그래요. 예, 그래요? 지금. 예, 그 얘기 제보자들 SK를 합니다. 먹으려고 음. MB가 집권 5년 동안에 보면 최태원 최재원을 제일 많이 야단쳐요. 젊은 사람들이 기업 제대로 하지 않고 중국 갖고 뭐 선물 시장에 투자하고 그렇죠. 선물 시장 투자해갖고 7천억 날리잖아요. 네. 그 얘기하면서 최태원 최재원을 계속 야단시키는데 비도덕적으로 몰아갔죠 당시에. 그게 그 지주회사 SK 최태원 최재원 지분이 제일 약한데 맞아요.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서 SK를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취재 들어갔더니 온갖 산업 스파이들의 제보가 빗발치는데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취재하다가 혹시 교통사고나 이런 거 등등으로 죽으면 이거 SK 추적했다라고 해갖고 제가 메모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감옥 들어가고 그 이렇게 간방 문 쪽에 네. 거기다 머리 대고 자지 않고 밤에 그 책을 막아놓고
이거 줄로 갖고 내 목 잡아당겨갖고 죽일까봐. 아이고. 그 머리를 뒤로 해갖고 잤어.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럴 정도로 저는 SK 신변의 추정한 게 위협을 위험하다 느끼셨다고. 이렇게 봤던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사실 이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건데요. 제보자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SK 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삼성 현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성준님 MB는 돈 많아서 횡령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 이성준님 MB 찍은 분이에요. 도구준님 그 돈 언제 다 쓰고 가나 MB는 1000년 동안 살 수 있나요? 아 세부